마감의 정석 시간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도 반등 움직임 나오고 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또 예전과는 다른 그런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먼저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시죠. 코스피 10조에서 7조까지 유동성 전략과 배터리 4개 기업 중요 가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코스피는 유동성 기준으로 10조에서 7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오르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7조 겨우 넘어섰네요. 그리고 또 2차전지 주요 4개 기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신다 하셨는데 오늘 양시장이 올라서 이것만 봤었는데 거래는 아직은 좀 미진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2,500이라는 숫자하고 2,350이라는 지수 기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좀 명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자리죠. 수렴하는 자리로서 2,500이 적정 밸류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2,350 여기서 배터리 살짝은 남겨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었고요. 2,580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배터리 따라가지 말고 수익을 좀 확보하고 가격을 좀 기다리자 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좀 가격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요 4대 업종이 이 유동성을 좀 끌고 오는데 가장 좀 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왔던 것 같아요. 자금은 10조가 저는 기준이라고 좀 보는데 10조 이상 붙으면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조보다 좀 떨어져서 지금처럼 한 8조에서 한 9조 원 수준의 범위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반등 나온 주식들도 있지만 이런 거는 철저하게 추세 대응하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기를 좀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7조 미만으로 떨어진다. 근데 주식은 급등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을 더 만들어서 좀 중형주들 같은 경우, 대형주는 아닙니다. 중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현금을 좀 만들었다가 한 2,350 정도 왔었을 때 해야 되겠구나. 또는 시장에서 자금이 좀 들어오는 한 12주 정도 붙었을 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반도체가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 요 합병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재고와 관련된 것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좀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유동성,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얘네들이 자금을 끌고 와서 10조 이상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개인 투자가분들이 편안하게 좀 참여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10조 이상의 자금을 끌어오고 있는 역할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한 6,600억 정도 나왔고, 하이닉스도 오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한 3,400억, 3,0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건 자금을 좀 끌고 왔다라기보다, 그냥, 이 싸게 살려고 하는 수요는 계속 있구나. 그냥 가격 대응하면 되겠네? 이 정도?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략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89,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지금 실적 보지 말고 앞으로를 보자. 반도체 감산 때문에. 목표치는 10만 원 밑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가져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글쎄요. 거래대금이 좀 더 붙길 좀 바랬는데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붙었을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 보폭을 넓혀도 되거든요. 그럼 할 종목들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반도체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 뭐 증가해서 시장을 장악하거나 요 신호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59,000원에 매수하셨던 분들 잘하신 거고 63,000원에 매수하신 분들 잘하시는 거잖아요. 시장이 소리 나오더라도 그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산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66,600원이 이제 직전 고점인데 지금 한 6,600원 정도 되거든요. 최소 1조 5천억은 터져야 돼요. 1조 5천억. 1조 5천억 이상 터지면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중간에 조금 올라다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사야 되는 신호예요. 반도체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 해도 되는 종목으로 LG전자. 요거 이제 저희 실전에서도 좀 한번 해드렸는데, 요게 그나마 괜찮아요. 매매하시기에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의 대장이죠. 이 녀석이 자금을 좀 끌고 오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라는 기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테슬라에 공급하면서 파이가 확 커진 거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배터리에서의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역할인 거냐면, 2014년도에서 15년도에요. 중국 소비주 전성 시대가 있었어요. 내수 시장으로 국한되었던 화장품, 뭐 여행주, 뭐 이런 카지노 이런 게 중국 시장이 확 열리면서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넘어갔던 그 시기에 중국 소비주의 대시세가 터졌죠. 그때의 아모레퍼시픽 같은 역할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서 17년도에는 바이오 제약에서는 트렌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화학 항암제에서 표적 항암제로 바이오 제약은 그냥 내수주고 경기 방어주인데 뭘 수출주냐? 근데 수출주다. 한미약품이 나오면서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 싹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한미약품 같은 역할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는 거예요. 전기차의 어떤 역할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주식인 겁니다, 여러분. 유동성을 얼마만큼 끌고 오느냐.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는 한 51만 원에서 48만 원 선 정도 왔었을 때는 좀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한 1,000억 정도 붙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아직 좀 미진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가격을 기다리는데 만약에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걸 말씀을 드리냐면, LG학을 잡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놓쳤다. 그러면 LG학을 잡아버리면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상승하거나 하락하던 간에 둘 다 대응 가능합니다. LG학은 양극재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체질 개선이 분명히 됐다. 성과 났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67만 원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LG학을 단독으로 보지 마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 40%는 LG학이 담당을 하니까 연기된단 말이에요. 이걸 묶어서 보라고요. 그러면은 상승하건 하락하건 이게 다 대응 가능한다고. 중요한 건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금이 붙으면 따라갈 생각을 하는 거고, 자금이 안 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안 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당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LG학 명심하세요,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자금 아직 안 늘어났어요. 그럼 전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배터리 가운데서 오늘 삼성 SDI가 한 69만 원대 정도 자금 붙었는데 1,200억 정도 자금 붙었거든요. 요거는 자금 이 정도는 안 돼요. 최소한 3천억, 4천억 정도 자금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신규 자금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는 지난번에 이제 60만 원대 초반을 제시해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톤다운 시키겠습니다. 61만 원에서 58만 원. 요 공간에서의 분할 매수 기준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잘 참고하세요. 지난번에 6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60에서 58만 원으로 제가 정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포스코 홀딩스 따라가지 말자. 자, 자금이 붙으면 상관없는데 포스코 홀딩스 참 좋은 기업이죠. 유동성을 끌고 와야 돼요. 배터리 내에서 지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이들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자금을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글쎄요, 부족하네요. 1,540만 원대 초반에 따라가지 말고 지난번에 이제 32만 원대에서 34만 원 정도 왔었을 때 하자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한 3, 4만 원 정도 더 빠지면 되니까 좀 잘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격대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스코 홀딩스는 안 왔지만 포스코 퓨처엠은 왔잖아요. 30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 매수 의견 들었었고, 28에서 30짜리는 매도하자, 매수하자. 그죠? 근데 자금이 붙으면 조금 더 끌고 가는 거지만 유동성이 안 붙어요. 유동성의 기준은 지수의 기준을 같이 보십시오. 만약에 10조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럼 배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꼬랑지를 흔들어도 나는 이번에 트레이딩으로 대응해야지, 먹고 토하지 말아야지, 잘 수익을 확보하면서 가야지, 이런 식으로 10조 이상 붙으면 조금 더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공개 방송을 하든
아니 마감에 종속을 하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들이. 그죠? 포스코 퓨처 매매하세요. 자, 그다음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자, 추천드렸을 때 따라가지 말자 제시했던 자리가 30만 원.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사자 얼마? 22만 원 깨졌을 때 20만 원까지 열어놓고 요 공간에 들어가신 분들 거래대금 볼까요? 1,500억. 그러면 4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눈에 띄게 보이죠. 아, 배터리 쪽에서 오늘 좀 반등 나온 주식들이 좀 제법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반등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LNF, 그죠? LNF도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25만 원 깨졌다가 23만 3천 원 정도 반등 나왔죠. 근데 자금이 다 안 붙는다. 아, 그러면 이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머니들은 자금을 키울 생각이 아니라 자금을 한 유지 정도 되는 수준에서 그냥 이격을 축소하는 구조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현재 섹터에서 2등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공략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1등, 2등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묶어놓고 하이닉스 이격을 땡기는 흐름, 이런 흐름들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묶어놓고 누굴 땡겨요? 셀트리온을 땡기는 흐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HLB가 호재 나오면서 급등 흐름 나왔어요. 요거 좀 자금 붙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자금을 키우는 역할을 안 해요. 거래소가 한 7조,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한 8조 안 늘어나요. 아, 그냥 매매로 해야 되겠구나 이번 시장.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 잡아드렸어요. 2,500, 2,350, 10조에서 7조까지의 뭘 보자? 유동성의 전략.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4개의 종목들 뭘 보는 거예요? 유동성의 증가를 보는 거예요. 안 증가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에 반등 나와도 매매. 오케이?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개별 대응입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이 가격대하고 종목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거 잘 실천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단계 오른다고 와 바닥이자 이제 따라가자 안심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유동성, 거래가 동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의 전략이 달라진다. 오늘 또 유동성을 많이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내일 이야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정석의 김정수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내 종목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직접 문을 두드려 보시죠. 진짜 쉬운 진단에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